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수십억 원이 오고 갈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공유 토지 경매의 세계,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매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저 건물. 저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땅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바로 이 골치 아픈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경매의 함정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개념인 법정지상권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변수와 이걸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승자의 무기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과 황금률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십억 원짜리 경매의 함정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와, 이 가격에 이 땅이? 하고 봤더니 역시나 함정이 있죠. 땅 위에 떡하니 서 있는 저 건물. 근데 그 건물은 이번 경매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또 동시에 좌절시키는 바로 그 상황이죠. 여기서 판단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수억, 아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내 소중한 투자금이 그냥 땅에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나긴 소송에 휘말려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줄줄 새어 나가겠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게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건물을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법정지상권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건물을 위한 절대 방어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해서 B가 갑자기 내 땅이니까 이 건물 부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그렇게 막 부수면 사회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법이 건물은 놔두고 땅은 계속 사용하게 해줘라 하고 건물 주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건물은 안전해요. 새로운 땅 주인이 와도 철거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건물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 주인은 이거 당장 철거하세요 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칼을 손에 쥐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공유 상태일 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게 됩니다. 과연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 땅 위에 지은 건물도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안전장치로 보호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건물 짓는 데 동의한 적도 없는 다른 공유자들한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셈이니까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 명이 돈 모아서 산 자동차를 한 명이 마음대로 막 튜닝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니네도 돈 내! 라고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법원의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첫째, 건물과 상관없는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공유자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전체 땅에다가 수십 년짜리 부담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 경매가 나오기 전에 딱 한 명의 지분에만 은행 대출, 즉 저당권이 걸려 있었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건물이 없는 깨끗한 땅, 즉 나대지 상태를 보고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땅의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은행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 경매에서 그 땅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특수한 조건, 즉 공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결 하나로 건물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 나버린 겁니다. 이제 땅을 낙찰받은 승자는 이 막당한 법적 관리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친 파워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법적으로 건물 부수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내 땅을 무단으로 썼으니까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 일종의 월세를 내놓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이 두 가지 강력한 압박 카드를 손에 쥐고 건물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게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면 건물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선택지는 두 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평생의 꿈이었을지도 모르는 자기 건물을 헐값에 땅 주인에게 넘기는 거죠. 어느 쪽이 되든 땅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법률 지식을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투자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제발 이런 물건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돈과 시간을 날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분야를 깊게 파고든 전문가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건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 같은 기회입니다. 법리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 지식 자체가 리스크를 없애고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전문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모든 공유관계를 샅샅이 확인해야 하고요. 당연히 현장에 가서 건물 상태도 직접 봐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공동으로 대출받은 이력은 없는지 꼭 추적해야 합니다. 또 소송 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걸 예산에 넣어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입찰하기 전에 내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짜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투자의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고수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유일한 지름길이라 복잡한 특수물건 투자에서는요, 요행이나 감 같은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만이 성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투자 시장에서 남들이 모르는 디테일, 법리 하나를 더 아는 것은 그냥 좀 유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바로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는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으로 여러분은 공유토지 경매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 눈앞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기회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